네, HTML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스타일을 적용해보는 걸 해볼 건데요. 우선 두 번째 시간이니까 HTML 폴더에 가서 두 번째 클래스 없으면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VS 코드를 실행을 해서 파일에 폴더 열기를 해서 두 번째 클래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네, 느낌표 엔터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장을 오늘은 스타일 꾸며보기로 이름을 정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틀도 스타일 만들기. 자, 이렇게 하면 세컨 클래스에 스타일 꾸며보기 .ht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HTML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요 바디 안쪽에 태그를 넣어가지고 웹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채워진 그런 이제 글자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HTML 안에서 꾸밀 수 있는지, 꾸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글자 색깔을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배경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가로 세로에 어떤 도형을 집어 넣어서 길이를 변경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꾸미기에 해당하고 HTML에서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HTML 파일 안에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CSS라고 하는 문법을 이용을 할 거고 CSS 언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HTML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구조를 만들거나 내용을 집어넣을 때 만드는 언어라고 한다면 웹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스타일이나 꾸미기는 CSS라고 하는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찰흙으로 비유를 하자면 찰흙 안에 들어가는 이제 뼈대 같은 경우에는 HTML에 해당하고 거기에 붙는 살들 있죠. 찰흙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색깔도 입히고 이런 것들이 CSS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찰흙이 막 움직이게 만들게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적인 어떤 변화들. 자, 그러기 전에 오늘은 일단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CSS라고 하는 언어와 문법을 이용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건데 놀랍게도 이제 CSS라고 하는 문법하고 HTML하고는 굉장히 이제 유사성이 높고 그리고 HTML 안에 바로 적을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CSS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특별한 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바디 쪽에서 글자를 집어 넣었다면 이번에는 구분을 위해서 헤드 쪽에다가 태그를 하나 만들 건데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엔터를 한번 치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지를 우리가 글로써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태그를 꾸며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H1, 뭐 H2 이런 태그들 있죠. 이런 태그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타일을 꾸미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차원에서 H1 태그를 바디에 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스타일입니다 하는 글자를 하나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제목 H1 태그의 스타일이 미리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굵은 글씨의 폰트는 크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요 H1 태그를 이제 꾸며주기를 할 건데, 하는 방법은 스타일 안에다가, 이건 CSS 문법이에요. H1을 꾸며줄 건데, 이번에는 태그, HTML에서 사용하는 이제 화살표 모양의 가로가 아니라, 요 수학 기호로 쓰는 중가로 있죠. 요거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스타일 안에 어떤 요소들 여러 개를 적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색깔은 어떻게 하고 배경색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줄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 안에 하나를 적는 칸보다는 엔터를 쳐서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구조로 만들 거고요. 이게 기본 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좀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봅시다. 자, 처음에는 글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글자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H1 태그 안에다가 H1 태그의 컬러는 레드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CSS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그 이름과 중괄호, 그런 다음에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요소와 그 요소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해서 이것들 사이의 구분은 이제 요 기호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칠 때는 요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굳이 안 붙여줘도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개를 적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만 적용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요거를 H2로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디에 적혀 있는 거는 H1인데 우리는 H2를 꾸며줬으면은 안 바뀌겠죠. 자,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스타일을 꾸며줄 때 H1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H1이 빨간색이 되는 거고 H2는 아직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글자 색깔은 컬러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배경색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서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배경은 노란색이고 글자 색은 빨간색인 자, 이런 모양의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의 속성 중에 이제 정렬하는 게 있어요. 정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얼라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하게 될 거고 텍스트 얼라인 해서 센터를 하게 되면은 글자가 중간에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되고 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안 적어 주시거나 레프트를 하게 되면은 왼쪽에 정렬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써주시면은 글자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속성은 가로 세로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너비는 우리가 영어로 width라고 얘기를 하고 똑같이 width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width는 이제 아래 보시면 여러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할 거예요. 한 500 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500 픽셀이라고 하는 크기만큼 가로가, 너비가 결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500이라고 하는 숫자와 픽셀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해상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해상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FHD라고 하는 이제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FHD는 이제 해상도를 나타내는 어떤 용어인데, 가로가 192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고 세로가 108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픽처 엘리멘트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한 사진이나 그림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FHD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는 가로 세로가 1920, 108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00개만큼만 가로를 설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개의 픽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까지가 대충 500 픽셀이니까 여기서 한 요까지 만들려면은 200, 250 픽셀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높이는 높이는 하이트로 쓰시면 되고, 자, 250 px 픽셀 이렇게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은 조금 더 넘어가긴 했네요. 요거의 반이니까 뭐 250개가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너비는 500픽셀, 높이는 250픽셀을 가지는 스타일을 우리가 꾸며주기를 지금 적용을 해본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정렬을 의미를 했다면은 높이, 위아래를 정렬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라인 하이트라고 해서 라인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제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고요. 이걸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태그에 꾸며준 높이만큼 250 픽셀을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은 이 글자가 중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500을 적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0에서 250, 500 이 정도 높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중간으로 오게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일단 꾸미기는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 거고요. H1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래쪽에 H1을 이용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 재미있네요. 이렇게 하면은 H1의 스타일이 적용된 게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H1 태그에 적용된 글자가 이 스타일을 적용받아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H2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까 본 거긴 한데, 글쎄요. 자, H2는 우리가 꾸며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글자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얘도 심심하니까 꾸며줘 볼게요. 자, 우리가 강력한 복사 붙여넣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만 H2로 바꿔주면 되겠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컬러는 핑크로 하고 배경은 검정 블랙핑크로 만들어보고, 이번에는 너비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300 정도로 하고 높이도 한 100 정도. 그럼 얘가 100이니까 글자를 중간에 오게 하려면 얘도 100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라고 하는 게 너비가 300, 높이가 100, 그리고 글자는 중간에 오고 가운데 오고 이제 위아래로도 중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안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꾸미기 할 때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요소와 요소 사이를 얼만큼 띄울 거냐, 공간을 여백을 얼만큼 주게 할 거냐,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H1이나 H2가 이제 마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져서 나오는데, 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띄워볼게요. 한 50픽셀로. H1에만 마진을 50픽셀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만 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상하, 좌우가 다 띄워졌죠? H2는 그대로 있어요. 자, 마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주게 되면은, 이제 50픽셀이 옆으로도 50, 오른쪽으로도 50, 위로도 50, 아래로도 50, 이렇게 적용이 다 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위아래만 바꿀 거다 하면은 탑을 써주시면 위만 50픽셀을 이렇게 줄 거다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위는 말고 내가 레프트만 주겠다 하면은 위쪽은 안 띄워지고 왼쪽만 이렇게 띄워진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탑, bottom, left, right 중에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슷한데 이제 마진은 이제 이런 요소와 요소 사이들을 이제 띄워주는, 태그와 태그 사이들을 띄워주는 거라면,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저희가 추울 때 패딩을 껴입는 것처럼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내 태그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픽셀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얘가 50픽셀만큼 위로도 아래로도 옆으로도 다 커진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H2는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된 거고요. 자, 그리고 글자만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림 같은 것도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을 수 있어요.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A 태그를 이용한 링크를 작성하는 것처럼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사이에 끼워 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이미지고 src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가 없으니까 하나를 찾아볼게요. 지난번에 하와이를 했으니까 이번엔 뉴욕을 검색을 해서 그림을 하나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세컨 클래스에 이번에는 뉴욕이라고 저장을 해두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뉴욕이 생겼죠? 뉴욕.png 하고 H1이 아니라 이미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뉴욕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뉴욕 이미지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미지 태그를 또 여기 스타일 안에다가 만들어서 위드스와 하이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 대신에 이번에는 요 바디 안에 있는 이미지 소스 다음에 한 칸 띄워서 인라인으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위드스 하고, 우리가 아까 이 가로가 500픽셀이었죠? 그러면
정도로 하고, 여기서는 픽셀을 굳이 안 적어 주셔도 돼요. 높이는 50 정도로 하면은 굉장히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지를 위에서 이제 태그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 주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이제 코드가 길어지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